정말론적 다음 세대가 갖추어야 할 영적 DNA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참 내용이 조금 힘들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DNA가 무엇인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동영상 보여줄게요. 최후의 빙하는 결국 물에 무너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폭염과 이달 초 세계 방송으로 최후의 빙하 일부가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에 현상이 급격했다는 상학자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이 현상의 최근 분석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문제로 평가됩니다. 네, 학부모 교육에 이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까 준비를 하다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DNA를 물려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우리는 다 압니다. 생명수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압니다. 근데 다른 교회도 알겠죠? 예, 흰말 시대, 붉은 말 시대, 검은 말 시대, 그리고 무슨 말 시대죠? 정황색, 그리고 순교자, 그리고 천재지변, 그리고 연장선상으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천재지변 시대라고 감히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 나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서 이런 기후 생태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고신대 2017년도입니다. 고신대 신학과 학부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치는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독교 관점으로 적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환경 오염이 가장 심각했던 때였으니까 매연, 황사, 뭐 미세먼지, 산성비. 참 요번에 부산에 흙비 내린 거 아시죠? 아십니까? 예.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막 적었죠. 자,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이후에는 계속 하십시오. We're going to lose everything. And we're not joking. We have tried everything!
왜? 이런 행동을 할 만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겠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영상은 과학자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굉장히 절규 상태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2018년부터요. 최근 3, 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라면 콧방귀를 사람들이 꼈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온도를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게 지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과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99.9%가 기후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님 나와주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왜 기근과 전쟁 시대를 일으키느냐, 허락하셨느냐? 교만한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자, 흰말 시대부터 보시죠. 흰말 시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지요. 에? 제가 보기에 지금 한 넷째, 우리가 한 넷째인에서 다섯째인 요 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인에서 다섯째인 기근 무슨 시대죠?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네. 전쟁 시대하고 순교자 시대가 왔다 갔다 한다. 이 영상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8년이거든요. 네. 이민주 사모님도 그렇게 되겠죠. 18년은 20년 되시죠. 18년인데 그때 전부터 계속 목사님이 순교자, 전쟁 시대, 순교자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20년 전의 영상이라면, 자, 10년 전의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순교자 시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말세를 사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성도는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희죽거리고 살지 말고 순교 신앙을 가지십시오.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죽고 안 죽고는 이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누가 죽을지 누가 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르지만은 우리 각자는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끼들한테도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10년 전의 영상입니다. 목사님 굉장히 화나셨죠. 예. 자, 갑자기 목사님이 딱 10년 만에 순교자 시대로 몫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터키에서 그 탈레반 무장 그 단체가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산권, 이슬람권이 이제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인대기 한번 보십시오. 자, 1세기부터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세기부터 12세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때 흰말 시대, 붉은 말 시대 긴 시간이 갑니다. 근데 기근 시대가 오죠. 기근 시대엔 중세의 기근 시대가 왔습니다. 17세기. 그래서 저는 13세기, 17세기로 잡았는데 이때 흑사병이 왔죠. 흑사병 이후로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대를 기근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근 시대와 전쟁 시대 중간이 18세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예, 다 압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19세기, 20세기를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정재희 집사님? 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 천재가 아니고 순교자 시대, 그리고 불과 5년 전에 천재지변 시대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전쟁 시대부터 천재지변 시대까지 지금 인이 떼졌는데 급하게 떼졌죠. 흰말 시대부터 붉은 말 시대는 느긋하게 떼졌습니다. 자, 시대가 벌써 종말론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트기처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는 제트기처럼 완전히 빠르게 인이 떼질 거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 역사는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낮추어서 국소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천재지변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자, 천재지변의 연장선상으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나팔재앙이 7개 또 떼집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이 7개 또 떼집니다. 이게 7년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순교자 천재지변 시대에 가장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재지변 시대.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거. 지진, 태풍. 자, 나팔재앙 보십시오. 우박, 화산, 유성, 흑암. 제가 흑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한파가 많이 오죠. 그래서 흑암 재앙이 지금 굉장히 한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으면 흑암까지 와서 한파가 심해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자, 코로나 벌써 왔죠. 그죠? 대접재앙 가십시오. 자, 저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사병 있잖아요. 흑사병이 왔을 때 까맣게 사람들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면 종기가 터지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기가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요즘 폭염이 심하잖아요. 대접재앙의 네 번째 폭음, 태워서 사람이 죽는데 폭염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흑암재앙, 여전히 한파. 요렇게. 자, 천재지변은 목사님이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접재앙,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이 사람이 죽고, 대접재앙 때는 2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80억 인구에 4분의 1이 죽으면 얼마가 죽을까요? 20억이 죽죠. 그러면 3분의 1이 죽으면 60억이 남습니다. 3분의 1은 얼마가 죽을까요? 20억이죠. 그리고 40억이 남잖아요. 대접재앙 때 얼마나 죽을까요? 20억이죠.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터키 지금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정말 가슴 아픈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천재지변, 더 심각한 천재지변이 올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았다고 해서 끝인가요? 코로나 때 우리가 두각을 나타낸 게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조금 없지 않을까. 우리는 앞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담론 속에서 천재지변이라는 담론 안에서 답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답을 주어야 하는 시기가 벌써 왔습니다. 처음에는 50년 전에는 지구온난화만 얘기했습니다. 기억났습니까? 저 30년 전에 지구온난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립적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급격하게 지구 기온이 변하고 있다,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까 동영상 보셨죠? 지금은 기후 위기입니다. 이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기후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미 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을 다 바꾸어 놓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더 센 것이 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당황했고 공포스러웠잖아요. 이제는 한번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가르쳐야죠. 예. 자, 질문입니다. 천재지변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일어났다.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천재지변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제약 때문입니다. 바벨탑이 인류의 제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죠? 기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제약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민주 사모님. 추현정 사모님이란다. 추현정님. 산업혁명입니다. 더 욕망, 더 만들고, 더 편리하게. 사람들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하죠. 그것처럼 지금은 기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본론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PCC라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가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의 모임이고요. 이게 본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때도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가 오르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은 또 콧방귀를 꼈어요. 5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세계는 뭐 하기에 바빴죠? 산업혁명. 개발하는 데가 바빴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찍고. 그래서 70년대에 1차 석유 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전부 다 자원 전쟁이죠. 그죠? 유례 없이 기후하고 환경하고 합쳐서 기구 하나를 만든 것이 IPCC입니다. 이게 기후 변화, 기후 변화에 대한 토의하는 기구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 전문가들 모였습니다. 데이터를 냅니다. 매달 데이터를 냅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보고서를 2가지를 제출하는 거죠. 자, 이 보고서 내용을 빨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0년도 1차, 2차 보고서를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온실가스가 있다. 지구는 대기가 있잖아요.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에서 20명 선생님들 모여서 막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막 뿜어내잖아요. 그러면 대기가 우리 방안 공기가 굉장히 덥죠. 문을 딱 열면 다른 공기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조금 썰해지겠죠. 그것처럼 온실가스가 대기를 지금 덮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기후라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지대하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UN 환경계획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가려면 이것을 아껴 써야 되지 않나 라고 대책을 또 냈죠. 우리는 산업혁명 때문에 화석 연료 뭡니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탄산과 결합을 해서 화석 연료가 됩니다. 이게 문명화 시대가 돼서 석유 화학이 지금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석유를 가공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그리고 나일론, 그리고 아크릴 합성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라고 1997년 있습니까? 저기 보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석탄하고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써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산화탄소, 탄소 6개의 종류의 가스로 대기의 온도를 올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에 6종류의 가스를
배출 감소하는 목표를 우리가 삼자라고 제시를 했죠. 근데 실무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개발하고 난리도 아닌데 누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다 자기 나라 개발하기 바쁜데, 그래서 서론에 불과했더라. 자, 3, 4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의미가 긍정적일까요? 자, 2001년, 2007년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 자정하는 것이 이제 넘어섰다. 인간의 활동, 산업활동, 그리고 비행기 타고 선박 타고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지금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고 공장을 덜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담했겠죠. 봐보세요. 그 거대한 공장 하나 딱 멈추면 1조가 날아가는데 무시했겠죠. 모르는 척 했겠죠. 맞잖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교토의정서도 만들었지만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사계절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달별을 잘 떠는데 무슨 소리? 예, 여기서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1990년도에서까지 하다가 갑자기 음모론 때문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과학자들의 마음이 급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차 보고서를 냅니다. IPCC 5차 보고서. 2014년입니다. 불과 10년 전이죠. 마지막 보고서. 이제 약속한 마지막 보고서를 냅니다. 과학자들은 절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개연성을 하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 신학자들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결론을 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든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인간의 결단과 행동이 없이는 지구온난화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많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하고 선진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뭔가 구속력 있게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했어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탈퇴를 합니다. 심각성을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 탈퇴를 했는지. 예, 잘 모릅니다. 이름 그대로 파리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1.5도였습니다. 1.5도. 1.5도가 왜? 자, 들어보십시오.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다시요.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카페 쿠폰입니다. 5,000원짜리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1.5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은 산업혁명 이전에서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할 때 이렇게 손을 듭니다. 몇 도일까? 2번 기회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몇 도일까요? 왜 이래? 이거. 다시요. 1.5도를 넘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23년 지구의 온도는 몇 도 올라갔을까요? 1도! 자, 일단 보려면 1.5도를 얘기했는데 3도 두 번의 기회니까 자, 우리 조금 건져본 했어요. 몇 도일까요? 1.2도! 맞았어요! 1.2도입니다. 1.5도 지금 급하지 않아요? 지금 1.2도까지 올라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0.2도도 아니고 1.5도. 예. 나중에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찹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양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지명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1.5도 올라가면 2도는 그냥 올라간다. 아까 우리 그 기근 시대부터
천재지변시대까지 로켓처럼 갔잖아요. 1.5도가 마지노선에서 2도까지는 그냥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4도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라면 그러면 지구는 망합니다.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오죠. 자, 이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보고서 다시 나갑니다. 이들이 1.5도하고 2도가 이 간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2도 이상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17년 남았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이랑 뭐다 4차 혁명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2도는 그냥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1.5도로 줄여도 1.5도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피해는 있겠지만 선방을 날리는 거다. 그래서 1.5도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영향이 가죠. 올라가는 것은 0으로 줄이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산업혁명의 그 영향권 안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홀스톱 시킬 수는 없으니까 0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50년까지 1.5도 이하로 줄여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제가 많이 까먹고 갔거든요. 그냥 넘어갑시다. 6차 보고서를 냅니다. 2011년 8월 16일입니다. 2011년 1년 전이죠. 자, 과학자들, 실무자들 이게 종합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중간에 때립니다. 놀랍습니다. 이미 늦었다. 교수님이 이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미 늦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 예.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현실화 달성 불가능하다. 그리고 1.5도까지 올라가는 거 2050년 예상했는데 아니다. 2040년 10년 앞당겨졌다.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은 기구 과학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죠. 그죠? 예, 이례적인 거죠. 아까 동영상 보셨죠? 과학자들 동영상? 못 보신 사람들은 본 척하고 절규 상태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하면 데이터화 시키죠.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자, 2050 거주 불능 지구.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지금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IPCC에서 보고한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최근에 따뜻한 책입니다. 자, 이제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2개 이제 안전벨트 매시고 12시까지입니다. 1시까지 12시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자, 폭염입니다. 2022년 자, 유럽에서 자 40도가 올라갔습니다. 40도 올라가서 노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40도. 야, 말이 40도지. 끔찍하지 않습니까? 폭염이 우리나라도 폭염이 심각합니다. 자, 북극하고 시베리아. 아까 북극이 넘어지는 거, 빙하가 떨어지는 거 봤죠? 30도가 넘는 이상 기온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예, 꽃이 피고요. 식물이 자라고요. 영하권에 있어야 될 그 북극이 지금 꽃이 피고 난립니다. 30도로 뜨고 시베리아가 30도 못 뜹니다. 예. 그리고 2100년이 되면요. 모든 도시가 폭염 35도로 웃돌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간호사들 다 아시죠? 온열 질환. 예, 노인들은요. 우리는 온도가 낮추면 이제 이렇게 면역이 있기 때문에 높여도 주고 낮추어도 줍니다. 1도만 높아져도 난리가 납니다. 노인들은 1도가 낮아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쿨링이 안 돼요. 열사병에 다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참 이상하게 북극보다 다른 나라에서 한파에 시달립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아닙니까? 한파 장난 아니죠. 폭설이 내리죠. 왜냐하면 자 북극이 자 냉동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 냉동실을 열었다. 그러면 한기가 딱 오다가 어느 순간 커튼막이 딱 쳐지잖아요. 거기서 맴돌잖아. 더 이상 안 나오고
막을 딱 찹니다. 북극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제트기류. 거기서 막을 쳐서 거기만 항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막이 처집니다. 처져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폭설로 그리고 영하 3, 40도 지금 한파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염이면 폭염이지 왜 다른 쪽은 한파가 오느냐 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빈곤하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입니다. 이것도 식생지가 바뀌면서 곡창지대가 더 이상 곡창지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구가요 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압력이 반으로 탁 줄어듭니다. 목사님이 아까 설명하셨죠? 아까 설명했다. 나팔재앙, 대접재앙 보면 식량난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식량난 무슨 소리요? 가뭄하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열기에 내성에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10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다 실패입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 땅이 넓잖아요. 러시아 땅이 넓잖아요. 그 외곽재들을 개간해서 최적의 상태의 토지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몇 세기가 걸리지 않을까요? 거기에 비해서 기온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단백질 뭘로 먹습니까? 고기 먹잖아요. 근데 사료값 어떻게 할 겁니까? 수확량이 줄면 사료값. 벌써 저기 미국에는요. 달걀 하나가 기상천외한 가격이랍니다. 사료값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곡물. 자,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곡창지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밀가루값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하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입 수출을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량난에 시달릴 겁니다. 자, 이게 급속도로 더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리고 2050년 되면 못 사는 나라 1억 5천만 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 다 얘기하셨어요. 자,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요,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에는 4mm 올라갔습니다. 2020년부터는 5mm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5mm, 2mm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당장 그렇게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동해 가보신 분? 저는 그 경주 사람이거든요. 그 동해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근데 지금 반으로 딱 줄었어요. 혹시 이거를 한번 감각해 보신 분? 그리고 지난번에 거제도도 놀러 갔거든요. 내가 거제도가 원래 이랬나 싶을 정도로 뱃사장이 없는 바다를 가본 거예요. 왜 이렇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졌구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놀랍죠? 그렇습니다. 자, 저 베트남이죠. 저 인도 차이나 반도 있죠. 인도 차이나 이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데 쌀을 1년에 3번 산모작입니다. 전부 다 수출을 합니다. 그 3대 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100년 뒤에 사라집니다. 곡창지대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하나 때문에도 이 난리인데 지금 3대 쌀 생산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 또 식량난에 시달리겠죠. 자, 지금 베트남은 난립니다. 지반 변화와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도 ING 중이고 발리 같은 경우는 50년 뒤에 없어질 겁니다. 자, 신혼여행 가시고 가족여행 빨리 다녀오시고 자, 남태평양 투발 같은 경우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뭡니까? 수도죠. 수도 맞죠? 수도를 보르네오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왜 빨리 물에 잠길까요? 도시가. 이거는 민주사무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건데 지하수가 있잖아요. 완충작용을 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공급하면 지하수 완충작용이 없죠. 떨어지겠죠. 지반은 낮아지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딱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카르타로 보르네오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산불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주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거는 인간이 실수로 산불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술로는 봄에 산불이 한번 나잖아요. 건조하죠. 가뭄이 있죠. 이산화탄소 올라가죠. 바람은 센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5, 6개월 저 호수 전 지역을 다 태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일단 넘어갑시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허파가 어디입니까? 아마존.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이렇게 호응 너무 좋아요. 아마존에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자, 그 녹지는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내죠. 그래서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산불이 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답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서 불이 나서. 그래서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할 수는 아직 연구 자료가 없고요. 자, 놀라운 거는 산불이 타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몇 년 뒤에 가뭄이 일어난. 이것이 있잖아요. 대기라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구, 불가능한 지구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이산화탄소 증가하죠. 기온 상승하죠. 산림이 없어서 메탄 흡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해충이 나오죠.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리고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상화된 재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진, 천재지변에는 무조건 지진이 있죠. 네. 그리고 태풍 따라오죠. 이게 강도가 더 세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5년 전에 이미 천재지변은 들어왔습니다. 언제 나팔 재앙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안 돌아왔으면 좋겠죠. 자, 지금 가장 큰 태풍이 5등급입니다. 자, 얼마 전에 온 흰남노 5등급이었습니다. 우리는 태풍이라 하지만 미국은 허리케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속이 250km인데 풍속 시속 250km인데 그 고속 전철 있잖아요. 만약에 지붕이 있다면 그거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이렇게 단층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냥 날아가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돌아간 사람들도 많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더 센 놈이 오잖아요. 천재집은 더 세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6등급 태풍이 오면 장난 아니겠죠. 자, 지금 7.9 지진이잖아요. 9가 옵니다. 9. 만약에 지진이 바다에서 지진이 왔다. 아까 쓰나미 있잖아요. 더 큽니다. 자, 이게 산이 있는데 지진이 왔다. 그 마그마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딱해져 있잖아요. 지진이 오면 한번 집안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력이 풀어지잖아요. 집안을 흔드니까 마그마가 있다가 분출하는 거죠. 그럼 화산 폭발 어떡할 거냐고요. 9. 지금 7.9까지 왔죠. 9 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연동이 됩니다. 자, 가뭄, 갈증. 식수가 없어지죠. 식수가. 자, 지금 전라도에서 벌써 저수지 10%가 말랐답니다. 도시는 그나마 상하수도 시설이 크고 잘 되어 있어서 공급이 되지만 시골은요,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상수도가 작기 때문에 제한 식수를 벌써 시작하고 있답니다. 전라도는 그렇답니다. 전라도에 그 태풍이 많이 왔죠. 그리고 가뭄이 장마가 왔잖아요. 해갈이 안 된답니다. 왜? 온난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적 위로 시킨다고 강릉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동해는요, 저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파르기 때문에. 그러면 비가 오면 그걸 머금고 있다가 식수로 그 나무들이 조금 이렇게 하죠. 그럼 겨울 되면 4월 달까지 눈이 오잖아요. 그럼 눈이 녹으면서 식수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눈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벌써. 예, 21세기에 식량난, 물 부족 말이 됩니까? 지구 온난화 말이 되죠. 예. 이제 더 올라가면 수확량이 확 줄 거고. 예. 예, 가뭄이 시리아 내전 사태 있잖아요. 은밀하게 따지면 가뭄입니다. 기근입니다. 그 나라에서 중동은요 기근이 심하거든요. 그래도 시리아는요 잘 사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나라였대요. 근데 기근이 3년 이상 되니까 어떤 정권도 유지가 될 수 없어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 유럽으로 그 바다 끼고 있는 유럽으로 다 난민 피난하죠. 죽을 사람 죽고 물고기 먹을 사람은 먹고 그렇게. 자, 이제 책에 보니까요. 참 성경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7년 대환란, 7년 흉년, 10년, 7년 풍년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7년 흉년이 딱 지나버리잖아요. 1000년 막 이렇게 몇천 년 동안 문명이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간답니다. 없어진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케냐에도 3년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가뭄이 일어나는데 왜 홍수가 이렇게 난리가 날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지구가 1도 올라가잖아요. 그 물 증발량 있잖아요. 증발량이 7%가 된답니다. 그러면 바닷게 증발해서 공중에 가면 언젠가는 비로 떨어지겠죠. 그게 폭우, 홍수로 나오는 지구 반대편에서. 그래서 가뭄은 심한데 왜 폭우가 날까? 이제 이해되시죠? 네, 사체가 쌓입니다. 예, 해양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카페 쿠폰. 카페 쿠폰. 자, 5,000원짜리입니다. 자, 해양이 오염됐습니다. 지금 오염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몇 프로일까요? 찍으세요. 몇 프로 남았을까요? 아, 이거 뭐 찍으면 되죠. 예, 그 정재 집사님. 예, 다른 분. 우리 민국이 어머니. 막 찍으세요. 예? 자, 정재 집사님 13% 남았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중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때 태평양을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 더미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들어봤습니다. 쓰레기 더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산업혁명도 있지만 온난화 때문에 오염되어 있지만 산업혁명 때문에 폐기, 쓰레기 고철화시키잖아요. 그거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럼 파도가 치잖아요. 고철화시켜도 파도가 치잖아요. 이거는 눈에는 안 보여. 초미리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게 떨어져 나가죠. 그거를 갑각류가 먹습니다. 굴이 먹어요. 그럼 우리가 굴을 먹잖아요. 지금 13%만 오염이 안 되고 다 오염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굴을 먹잖아요. 굴 반, 초미리 미세 플라스틱 반. 근데 뭐 어쩝니까? 이래서 구나 저래 주구나.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죠. 네. 자, 우리나라 한반도도요. 지금 오염이 7% 이상 상승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큰일 났다. 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야생동물 있잖아요.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할, 개간하면서 이제 건들지 말아야 할 야생동물이 있잖아요. 몇 프로가 보호되고 있을까요? 몇 프로만 지금 남아있을까요? 전혜진 집사님. 뭐 아까 10%라고 13% 남았다니까. 또 데려보세요. 3%? 8%? 1% 남았답니다. 얼마나 개간을 하고 산림을 녹지를 해파했으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해파합니다. 지금 보르네오 섬 있잖아요. 이제 옮겨있잖아요. 해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녹지가 하나 없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해파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 그게 뭐라고? 맞죠? 인간은 살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 100세 시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공기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해 봤죠? 우리 벌써 마스크 써봤죠? 산소, 아이들요 마스크 쓰면요 산소 그 공급이 못하죠.
벌써 저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치부 애들, 그 코로나 1, 2년 지냈던 애들, 그 뇌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벌써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학업 능력도 떨어지고요. 근데 가장 중요할 때, 사회성을 기르기에 가장 중요할 때 애들이 집에서 있었죠. 그래서 3학년이라고 왔는데 1학년처럼 선생님만 찾고, 사회성이 안 그래도 한두 명 나와서 사회성이 없는데 더 없어지고, 그죠? 예. 그리고 질병, 9번째 질병입니다. 코로나 우리 힘들게 보냈죠. 자, 야생동물하고는 우리는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1% 남고 다 접촉을 했죠. 그죠? 예, 인수 공통 전염병. 동물과 동물과, 인간과 인간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하지 말아야 할 동물이 딱 오니까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올 때 변이가 생깁니다. 변이 뭔 말인지 아시죠? 엄청난 변이. 코로나. 자, 박쥐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예, 박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음지에 살잖아요. 동굴에 살잖아요. 똥오줌 하죠. 온갖 바이러스를 박쥐는 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 박쥐가 나와서 자, 오리하고 닭하고 같이 접촉을 했다. 그러면 이게 농장에 뿌려졌다. 관리자에게 넘어갔다. 인수 공통 전염병. 그게 사스고 그게 메르스입니다. 그게 뭔지는 매개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야생 동물 중에 하나겠죠. 예. 근데 강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게임도 안 했다. 아니 지금 빨리 마칠 거예요. 코로나 이거는 본 게임도 안 한 거다. 그 말입니다. 다들 시계 쳐다보고 본 게임도 안 했다니. 왜냐하면 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녹지 않는 토양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베리아나 뭐 북극 같은 경우는 안 녹겠죠. 영하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온 상승으로 영하가 영상이 되니까 녹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록 사체, 뭐 아모스 사체, 뭐 옛날에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체가 미생물과 세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 할 건데요. 무너지는 경제 경험하고 있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시스템 붕괴입니다. 선방이 경제 붕괴예요. 자 우리는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생산한 것들을 수입을 해서 우리가 싸게 공급을 받잖아. 이제는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달걀조차도 비싸게. 그래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면 물건값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거는 잘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일단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 증상을 조금 해소를 하거든요.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올립니다. 빨리 걷어들여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죠. 근데 이게 이제 기온이 더 올라가고 수출이 안 되고 하면 경제 지금도 이 난리인데 일시적으로 이 난리인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덜 찍어내고 예,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조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 재난, 태풍, 기후, 경제적인 손실이 많겠죠. 아예 아시아권은 손도 못 댑니다. 예,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자 개발 안 해야 되겠죠. 예. 나무 안 캐야 되겠죠. 석탄 공급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선진국은 친환경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느낀다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못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 일단 넘어가고요. 식량 전쟁. 아까부터 쭉 얘기했죠. 이제 전쟁. 그 나팔의 재앙의 5번째, 6번째 보면 전쟁 있잖아요. 저는 식량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 전쟁. 자, 인도 차이나 반도 있습니다. 자, 그 베트남이 산모작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태국이 있고 캄보디아. 얼마 전에 김성욱 그 기자님이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하는 거 봤습니까? 봤습니까?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그 배 안에서 고기를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못 사니까. 근데요, 말 안 듣는 중국 사람, 그 대륙하고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이때 중국이 위에 있습니다. 상부에 있습니다. 섬을 짓고 거기서 상수로를 막아버립니다. 수로를 딱 막아버리니까 밑에 사람들 못 사는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래서 벌써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겠어요. 그죠? 시스템 붕괴입니다. 작게는 시스템 붕괴. 우리 몸.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 되죠. 자, 그리고 온열 질환이 생기겠죠. 붕괴되는 거죠. 자, 우리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실 분 아셨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20kg예요. 120kg 상상됩니까? 고구십니다. 120kg인데 나이가 드시니까 조금씩 살이 빠지면서 95kg 찍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먹으라고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10kg 빠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감염되니까. 자, 면역이 그렇습니다. 자, 몸의 시스템. 자, 수입이 줄죠. 아이들이 아프죠. 자, 먹을 것은 부족하죠. 기분은 안 좋죠. 자, 가정폭력, 범죄율이 증가하겠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노와 폭력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이건 실제입니다. 여름에 기온이 1도만 올려도 많이 싸운답니다. 그리고 겨울에 기온이 1도만 내려도 장례식장에 사람이 버글버글 하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기후하고 문명은 굉장히 결탁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신 기후 속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깨닫죠. 자, 시스템 붕괴입니다. 양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굉장히 많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가 될 것이다. 기후 온난화를 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자, 시스템 붕괴되면 땅이 잠기죠. 자기 살 터전은 없어지죠. 맞죠? 그러면 더운 나라는 더 더워지죠. 뭐가 일어납니까? 시리아 난민처럼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2050년 되면요, 난민은요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난민이 발생합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 근데 동남아 쪽에 난민이 생기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죠. 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후 문제는 너무 거대해서 이제 연구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한계시록하고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패스트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가뭄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때가 기근 시대인데 놀라운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때 기온이 소빙하기인데요. 0.2도가 내려갔답니다. 0.2도만 올라가도 전염병이 만연하고 기근인데 기후가 0.2도 내려가도 흑사병, 기근이 생긴답니다. 놀랍죠? 이때 기근으로 종교개혁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있잖아요. 농민들이 궁전에 찾아갔죠. 왜? 흉작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닙니까? 그죠?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신구가 나뉘어져도 사람들은 뭘 요구했냐면 기독교 안에서 답을 주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뒤에 거. 나팔 재앙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 신약날. 자, 피 섞인 우박. 그 호주에서는 피는 안 섞였지만 우박이 떨어졌죠. 불은 산불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은 다 아셨구나. 하나님 우박하고 산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못 읽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기온이 2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게 이제는 팍팍팍 온다는 거죠.
우리가 나팔 재앙의 예표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오겠죠. 그죠? 자, IPCC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부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추이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이거 제 자랑 아닙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상장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수. 저기 왜 올라오셨는지. 제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총신신대원에 졸업을 했는데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총장사에 저는 1등인 줄 알았어요. 근데 3등이었습니다. 근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남자가 없어요. 목사 안수 안 주잖아요, 여자. 그렇잖아요. 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그 고신대 신학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때 그 어떤 교수님이 앞으로 10년 안으로 고신, 총신, 미달 사태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5년 딱 되니까 고신이 먼저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6년 되니까 총신이 미달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세워지겠죠. 우리는 보수입니다. 예, 정치만 보수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신학계에도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는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추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교수님들이 발품을 했습니다.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사태가 벌어졌죠. 우리 애는 서울대 가야 돼.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교수 안 뽑습니다. 그러면 한 교수가 교수님도 얼마나 연구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예. 양 목사님 얼마나 연구해서 우리한테 가르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업 일수가 늘어나잖아요. 피곤이 쌓이겠죠. 그러면 과로사로 하셔야 조금 불쌍하네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연동돼서 다 생각하는 그런 감각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기후 따로 환경오염 따로 경제 따로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자, 비관적으로 흘러가든지 반전이 있든지 아니면 희망이 있는지 우리는 알죠. 희망적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자, 한번 영상 들어볼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인류가 다 멸망한다. 요거는 물론 멸망할지도 모르죠. 그럴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그게 틀린 말이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집중하던 건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되게 관심 없던 예전에 그런 얘기 좀 하던 거예요. 예, 과거의 일이다. 그렇죠. 아직까지 저분이 이제 무슨 교수님이 뭔지는 모르는데 교수님이세요? 아니다. 근데 과학자는 그렇다는데 아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교회는요,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사건과 사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죠. 자, 아까 양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순교자적 신앙.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천재지변만 물려주겠어요? 영적 DNA, 순교자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세상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천재지변, 나팔재앙, 대접재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풀어져야 됩니다. 너네 그렇게 스스로 잘난 척 했지?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예.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예배하고요. 신자영 집사님 아까 찾았는데 안 계시네. 신자영 집사님이 수요 예배 때 우셨어요. 왜?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은혜가 깊어서 우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좀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자영 집사님 계셨으면 눈물이 좀 흘렸을 건데, 예. 우리는 이때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우리는 예배하면 사람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너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물에 잠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예배를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 오시면 승리하는 걸 아니까. 그죠? 신자영 집사님 그렇게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교회는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선지자는 우리는 십자가의 소망을 이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높을 때는 십자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욕한 것 같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하나님 얘기가 들어갔다가 지금 하나님 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는데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될 기성세대고 우리 다음 세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환란 안 당하고 휴거한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어디 휴거하고 다른 사람만 환란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환란 가운데서도 구속사의 수종드는 신자영 집사님처럼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DNA입니다.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직장도 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제사장적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자, 난민이 쏟아지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세라도 우리가 내줬으면 몇 개라도 살았겠죠. 그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이 문 닫았, 완전히 전멸입니다. 서울은 왜 전멸했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다 전멸이 됐습니다. 두두두두. 그리고 홍수가 났죠. 개척교회 지하에 교회 있는 데가 많은데 개척교회 또 이중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란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에 다시 모이잖아요. 다시 모였죠. 우리 초등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전에 모여라 하면 토요일이나 뭐 다른 데 모여라 하면 60%? 많이 모여요. 50% 많이 모여요. 코로나 이후에 얘들아 모이자 이렇게 하니까 99.9% 모입니다. 왜입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죠. 왜입니까? 2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야. 방구석에서. 그러니까 정말 독감이나 다른 거 걸리지 않는 이상 다 교회에 옵니다. 참 놀라운 이게 성도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성도. 난민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자, 한국 땅에 난민들이 딱 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학교 만들어줘야 되죠. 병원, 교회, 상담, 돌봄이 필요하죠. 그죠? 마지막 때에요. 공포가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를 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때 구속사가에 수정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다 해도 아까 그 교수님처럼 세상은요 산업혁명 영광을 못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못 버려요. 그리고 대기업은요 친환경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자본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기술이 해줄 거라고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도 세속문화, 교회도 자본주의 문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좀 쓰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누어주는 무슨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아껴 쓰면서 다음 세대가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훈련시켜야 되죠. 잘 먹이세요. 잘 쉬게 하세요. 스트레스 덜 받게 하세요. 해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큐티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만 가지고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표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의 싫은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싫은 부분이.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예. 자, 왕직입니다. 종대 왕직의 소명. 자,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왕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재판을 잘해야 되죠. 자, 선지자적인 거는 겸손하면서 이렇게 섬겨주고, 자, 제사장적이 그렇고 선지자적인 거는요, 성경적인 통찰력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왕직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후위기 배후에는 부정이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자, 교묘함이 있죠. 영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백신을 맞았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죠. 변이 때문에. 자기들끼리 살라고. 자, 동남아가 아니고 뭐지? 남미 쪽은요. 뭐가 많냐면 에이즈가 많아요. 에이즈가 많다는 건 뭐죠? 네, 면역 체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병에 걸리면 다시 나올 때는요. 굉장한 병을 들고 나갑니다. 면역 체계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게 돌고 일주일 만에 영국에 다시 갔죠.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불법이 성행할 겁니다. 네. 이때 그리스도인은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가난한 나라, 자기들은 산업혁명 뭐라고 해놓고 다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불을 떼야 되잖아요. 나무 해갖고 불 떼는 거 가지고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선진국들이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후진국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살림도 너네 더 이상 해파하지 마.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파해놓고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지금 조금 해파하려는 거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인도, 러시아, 중국 사람들은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예. 그리고 지금은요 거대한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왕직으로서 하나님께 단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이 부모 교육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환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졸업하고요. 아니 마지막 레포트 내고 지금까지 2달 동안 이런 풍파.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라는 풍파. 이 부모 교육이 이게 뭐라고. 하나됨이죠. 사단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굉장히 어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했죠. 자,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그러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할 거는 기후 위기에 대한 입법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 기후
생태 그리고 환경 생태에 관심이 없는 자는 안 뽑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때 전 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마이 기자 오직 말씀과 기도 누구냐면 엘 고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나오셔서 지금도 엄청난 연구를 하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추위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늦었지만 물리적인 것은 우리는 이제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이제 와버렸습니다. 다음 세대 장담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절교하잖아요. 자, 그나마 우리는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생명수교에 왔을 당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 그 행복한 시간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맞죠? 세계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급하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 건가? 저는 아까 양 목사님 그 영상처럼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양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양 목사님 그 설교가 얼마나 선지자적인지 또 한 번 개최하고, 그때는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로켓처럼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보세요. 딱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적 신앙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영적 DNA를 전수하지 않으면 다 쓰러질 겁니다. 이 부모님들, 저도 그렇고요. 많은 환경과 많은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잖아요. 이제 고만 넘어지시고 조금만 넘어지시고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순교자 신앙을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고 영적인 DNA를 물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경 선생님 나오시고요. 자, 보라준이 후렴 부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앞에는 하나 켜주세요.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교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본주의다, 산업혁명이다 해서 이렇게 모든 제약들을 이 시간 동일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교회가 열방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순교자 신앙을 물려주는 기성세대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